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셨다. 나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 아빠는 조부모님 댁에 가서 살았는데 매주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금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나 역시 엄마와 특별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 비밀을 써리모에게만 고백해보겠다. 아빠는 부동산 재벌이다. 강의도 하고 계시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을 하셨다고 한다. 시술하기 전 누구의 문제인지 검사를 받아보니 아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어려웠다고 들었다. 아빠는 골초였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 담배도 끊고 운동을 하며 건강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없어서 나를 입양했다고 한다. 나는 감사하게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부족한 것 없이 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그런데 부모님은 부부싸움 횟수가 많아지고 내가 대학 입시를 보기 몇 달을 앞두고 이혼하셨다. 아빠도 부잣집 아들이지만 엄마도 아빠 못지않게 부잣집 딸로 알고 있다. 양가 조부모님이 넉넉하게 지원해 주신 덕에 나는 학군지에서 살면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아빠는 이혼 후 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사무실에 출근했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아빠의 지원 덕분에 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엄마는 내 생일인 2월 말에 외식을 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빠 또한 입양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모르고 있었다. 아빠의 여동생들은 아빠를 입양한 후에 태어난 것이니 할머니의 친자녀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빠와 할머니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할머니는 아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고 그 일은 나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알게 되었다고 했다. 때는 추석이었고 나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는데 밤이 되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했다. 엄마는 그때 방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 앞까지 가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다고 했다. 아빠와 할머니는 일을 치르고 있었고 둘은 너무도 익숙해 보였다고 했다. 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모자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는 엄마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할머니 댁에 갔다 온 날은 유독 피곤해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엄마는 내색하지 않고 지냈지만 여자로서 수치심이 느껴졌고 참다 못해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고 나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으니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외 지원을 해준 것이었다. 미성년자인 나를 공식적으로 면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머니 집에서 과외를 받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빠와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나에게도 이상한 마음이 생겼다. 내가 잘 클 수 있도록 키워준 엄마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빠를 아들 이상의 감정으로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오버랩되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후 부담 없는 1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철이 없게도 공부하기 싫은 날은 땡땡이를 치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엄마는 그런 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속에 탈이 나지 않는지 걱정하셨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해장국을 끓여주셨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과외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묻은 물기를 털고 있는 엄마를 보고 멘무기가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내 모습을 본 듯했고 나는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엄마는 얼른 옷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러지 말고 가볍게 맥주 마시고 자자고 했다. 엄마는 냉장고에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꺼내와서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오늘따라 술이 땡겼는데 혼자 마시기도 애매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수다를 떨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미안하지만 아빠 얘기 좀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고 결혼할 때 문제 없었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안 그래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야 털어놓겠다고 하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부족한 게 없는 신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이유 없이 엄마를 너무 미워하더란다. 특히 아빠 앞에서 말할 때와 엄마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것이 달랐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랑 둘이 얘기할 때 엄마를 그렇게 흘겨봤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할머니와 아빠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할머니가 처음부터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가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종교가 없었고 사주를 본 적도 없었는데 사주에 둘이 결혼하면 남편이 죽는다고 말을 만들어내서 극심하게 결혼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둘의 관계는 이어졌다고 한다. 아빠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자기를 입양한 어머니와 남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가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할머니는 유독 나를 예뻐하셨다. 그건 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적대감을 갖지 말라고 했다.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탔으면 내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 이혼 판단을 내렸을 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엄마는 나의 비애의 동안이었고 군살 없는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말이 이혼녀이지 조금 과장하면 총각과 결혼해도 괜찮은 외모였다. 대학생이 된 후 사실 엄마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있다. 난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큰 고민이었다. 엄마는 점점 술에 취했고 그런데 말야 할머니랑 너희 아빠가 그런 관계인 게 너무 싫었는데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엄마는 이제 나를 남자로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꼬마였던 내가 어엿한 어른이 되니 부끄럽지만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사실대로 고백해야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갖는 내 마음이 어떤지 털어놨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고 일을 치렀다. 이제 엄마는 내 여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다고 고백했고 엄마는 내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그런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우리는 밤새 한자리에서 같이 잤다. 다음날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엄마하고 어색하게 불렀다. 엄마는 어젯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혹시 후회하는 거야? 하고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엄마를 안아주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아침을 차려줬고 얼른 학교에 가라고 퇴근했다. 점심시간에 엄마가 생각나 전화를 했다. 엄마는 나에게 보성씨 밥 맛있게 먹었어요? 라며 존댓말을 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했다. 난 그날 저녁에 장미꽃과 안개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갔다.
엄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림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엄마는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꽃다발을 안겨줬고 엄마는 어서 오세요. 보성씨 하며 인사를 했다.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고 엄마가 준비한 저녁상을 마주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먹는 시간이 아깝게 생각됐다. 우리는 너무 급했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아직 가임기 여성이다. 우리는 엄마의 생리 기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나는 최근에 모아둔 야동을 다 지웠다. 엄마와 사랑을 나누는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엄마는 요즘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와서 매일 같은 사 먹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샀다. 그리고 반지도 샀다.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 집에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내가 선물한 옷을 입고 수줍은 표정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준비한 커플링을 껴드렸다. 엄마는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안아드렸다. 결혼 생활 내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엄마가 나 때문에 웃는다. 그런 엄마를 평생토록 사랑할 생각이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생애 최고 몸무게를 찍어버린 제 몸은 차마 거울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결혼 전에는 남자들에게 꽤 인기가 있어서 나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갔었는데 결혼과 출산을 겪은 후 자신감과 자존감은 바닥을 향해 버리고 말았죠. 살이 찐이 남편도 밤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아이도 동화책을 읽다가 돼지가 나오니 엄마랑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띵하며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막상 몇 년 만에 운동을 하려니 몸도 따라주지 않고 방법도 몰라 고민하던 중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친구는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며 PT를 받는데 강사가 너무 잘생겨서 매일 운동을 나가다 보니 어느새 10kg이 빠졌다는 이야기였죠. 잘생긴 건 둘째 치더라도 혼자가 아닌 젊은 남자에게 운동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당장 동네 피트니스 샵으로 가서 상담을 받기로 했죠. 피트니스 샵에 상담을 가보고 저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저씨가 와서 상담을 해주는데 기대와 너무 달랐죠. 잘생긴 젊은 남자와 운동할 생각에 조금 야릇해져서 샤워하다가 혼자 해버리기도 했던 터라 실망은 더욱 컸죠. 혼자 운동이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PT가 아닌 개인 운동을 등록하려던 순간 상담실에 제가 상상했던 얼굴과 몸을 가진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순간 멍해져서 그 남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고 약간 박서준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잘생긴 남자였죠. 저는 제 앞에 있던 아저씨에게 뜬금없이 저 강사에게 PT를 받을 수는 없냐고 물어봤고 그 말을 들은 잘생긴 남자는 웃으며 저에게 와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상담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죠. 상담 내내 상냥한 웃음과 친절함으로 대해주는 남자를 저는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고 오랜만에 뛰는 심장에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 빨리 PT를 받고 싶어서 당장 등록을 했고 운동을 위해서라지만 매일 그 남자를 보게 되어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고 몸이 무거워진 상태이다 보니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시키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다 보니 저 자신에게 실망해서 자신감이 더 떨어질 때쯤 그 트레이너는 저에게 원래 처음이 힘들다며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었죠. 잠시 어깨를 터치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제 몸이 반응을 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말았고
트레이너는 조금 민망해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런데 그 다음 수업 시간부터 약간의 과한 스킨십이 시작됐어요. 근육량을 체크해 본다며 팔 안쪽을 만진다거나 지방량을 확인한다며 가슴 밑쪽이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손길이 너무 좋아서 그럴 때마다 약한 신음소리를 내며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밤마다 그 손길을 생각하면 흥분해서 몸을 주체 못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트레이너의 손길은 점점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걸 들어 올려준다며 내 손을 꼭 잡기도 했고 뒤에서 저를 감싸 안는 척하며 은근히 허리 위에 손을 얹고 있기도 했어요. 저는 트레이너가 저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운동기구를 놓는 척하며 그 남자에게 손을 대보았죠. 제 생각과 같이 그 남자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저는 그 남자도 저를 원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다음날 수업이 끝날 때쯤 그 남자는 저에게 저녁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날은 마침 남편이 출장이고 아이는 저녁 늦게 오는 날이었죠. 조금 죄책감이 들었지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남자와 저녁을 먹기로 했고 저녁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제가 취한 모습을 보고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순간 남편과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정이 있어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며 집으로 오고 말았죠. 그 일이 있은 후 트레이너는 저를 멀리하며 수업 때 제 몸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죠. 저는 아직도 이 남자의 손길을 느끼며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그게 끊기니 미칠 지경이었죠. 며칠을 그렇게 보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남자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웃으며 저를 즐겁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저는 그 남자에게 노란한 것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 남자의 집으로 가서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저를 더 흥분시켰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고백하며 우리 둘은 밤새 몇 번이나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이후로 수업 시간에 운동은 하지 않고 그 남자의 집으로 가서 서로의 몸을 만족시키며 놀았고 저는 하루하루 그 남자에게 더 깊게 빠지며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 남자에게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결제해둔 PT 수업이 끝나버렸고 갑작스럽게 그 남자는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수업 연장을 거부하고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한 마음에 그 남자의 집에 찾아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이미 이사를 가버려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저를 깊게 빠지게 해버린 뒤 갑자기 차가워진 그 남자에게 분노가 차올랐지만 이유조차 알 수 없는 현실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렇게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헬스장 앞에서 그 남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중에 제 또래의 다른 여자랑 나오는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며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 저를 버린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 남자와 옆에 있는 제 또래 여자도 저를 보고 웃으며 가버리고 말았고 저는 순간 분노에 휩싸여 돌을 따라갔죠. 집까지 따라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 남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연히 문을 열더니 저에게 웃으며 들어오라고 하였어요. 마치 제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도 함께 있었는데 저에게 최근까지 당신과 만난 걸 알지만 지금은 저랑 만나고 있다며 뻔뻔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저는 분노가 차올랐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그 남자에게 울고불며 다시 나를 만나달라고 매달렸고 그 남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럼 앞으로 이렇게 셋이 집에서 만나 서로를 만족시켜주자는 이야기를 하였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 남자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렇게 둘이 하던 것을 셋이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또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다며 저를 농락했지만
저는 역시 헤어나올 수 없었죠. 그렇게 그 남자는 저와 그 여자 둘을 매일 만족시키며 모든 걸 쏟아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라도 이 남자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매일 이 남자의 집으로 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스테인리스 배관과 부속품 도매업을 하며 살고 있는 36살 돌싱남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상습 정체 구간이라 가다 섰다를 반복하다 잠시 동안 시원하게 달리는가 싶더니 앞서 있던 차가 갑자기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멈춰섰고 내 뒤를 따르던 차는 제때 서지 못해 내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말았다. 생각보다 부딪히는 소리가 컸고 가뜩이나 짜증나는 출근길에 사고가 났으니 인상을 확 쓰면서 내렸다. 뒷차에 100% 과실이 분명했기에 일단 운전석에서 내리며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또 한 손은 허리를 받치면서 내렸다. 다리까지 조금 절뚝거리면서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면서 내 차 뒷부분을 곁눈질로 살펴보니 범퍼만 교체하면 되는 생각보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후유증도 생길 수도 있고 사고 시 소리가 크게 났으니 혹시 몰라 차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우선은 병원 진단서를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뒷차는 소형차로 초보 운전자였고 어린 아가씨였다. 내리자마자 죄송하다고 연신 폴더 인사를 하며 어디 다친 곳은 없냐며 괜찮으세요? 하는 여자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차를 그렇게 몰면 어떡해요? 나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소리쳤다. 그러면서 여자를 찬찬히 살펴보니 예쁜 투피스를 입은 20대 중반의 얼핏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다. 긴 생머리의 키는 최소 165 이상은 되어 보였고 갸름한 얼굴형에 눈이 크면서 동그랗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통통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그런 여자였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청순한 모습이 젊은 시절 배우 김민정이 떠오를 만큼 눈이 유난히 크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은 괜찮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했던 말을 계속했다. 제가 브레이크를 제때 잡지 못해 사고를 냈어요. 너무 죄송해요. 다른 말 없이 죄송하단 말만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았다. 아가씨, 죄송하단 말 좀 그만해요. 귀에 닦지 않겠다 했더니 그녀는 급기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예쁘게 한 눈화장이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타까워 보이던지 솔직히 내 맘도 썩 좋지는 않았다. 목과 허리에 있던 손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새 정상 위치로 돌아와 있었고 언제 그랬냐듯이 멀쩡한 상태로 돌아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 괜찮아요. 큰 사고도 아닌데 그만 울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아가씨 나 괜찮으니깐 그만 울음 그쳐요. 그녀를 다독거렸다. 아가씨, 울음 당장 그치면 차 사고 없었던 걸로 해줄게요. 그랬더니 그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치더라. 내 눈을 쳐다보며 정말요 그러는데 정말이죠 아저씨. 그럼요. 정말이지? 그녀는 기분이 좋았던지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나한테 안겨왔다.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지금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를 내게 물어왔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고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내 주거래처 농협에 출근한 지 일주일 된 신입사원이었다. 그녀는 집이 외진 곳에 있어 시내에 있는 직장과는 상당한 거리였고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 마을버스를 그날따라 놓치는 바람에 초보 운전인데 불구하고 엄마가 야간 근무를 가느라 차를 집에 세워두고 가 운전 연습도 할 겸해서 엄마 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사고 현장은 내가 다 수습할 테니 걱정 말고 우선 출근하라고 했다. 그리고 사고 난 차도 나한테 맡기면 지인의 정비 공장에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호의에 의심하는 눈초리였지만 그녀가 근무하는 농협의 고객이고 지점장과 상무, 부장들 이름을 읊어대며 잘 아는 사이라고 했더니 조금씩 믿는 눈치였다. 그녀는 차 키를 내게 맡겨두고 잠시 뒤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카톡으로 퇴근 후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오늘은 저녁 7시쯤 퇴근할 것 같은데
그때 회사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네 아가씨 언제든 오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저녁에 그녀가 회사로 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다. 아침에는 볼 수 없었던 안정되어 보이고 정갈한 모습이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한 얼굴이다. 30대 후반의 나이인데 그녀를 보고 있자니 젊은 시절 첫사랑을 대하듯 가슴이 설레어왔다. 은영 씨, 어서 와요. 저기 소파에 앉아요. 우린 커피를 한잔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잘 아는 정비 공장에 차를 맡겼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 그녀도 나를 믿는다는 듯이 알겠다고 한다. 아저씨 근데 사고 나실 때 목이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병원에라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딱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 했는데 그녀를 자세히 보니 자꾸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이러려던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갑자기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뭐 약간 삐끗하긴 한 것 같은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 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누가 목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네, 제가 해드릴게요. 나지막히 뱉은 한마디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뒤로 오더니 놀란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면 좋다란 소리를 TV에서 본 것 같다며 뒷목과 어깨 쪽을 정성껏 주물러 주는 거다. 은영 씨 그만해. 나 기분 좀 이상해져. 하하하.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주물러 드릴게요. 근데 은영 씨, 뭐 좋아해요. 늦었는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더니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긴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널씬하고 참한 모습에 귀여움과 애교까지 몸에 배어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깨물어주고 싶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녀는 올해 24살,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현재 48살 된 어머니랑 단둘이 산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막내 동생 같은 그녀에게 말을 놓게 되었고 그녀도 마치 나를 막내 삼촌처럼 대하면서 서로 속 깊은 대화도 주고받게 되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은영이도 집안 사정 세세한 이야기까지 꺼내놓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공장에서 2교대를 다니면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자길 4년제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던 차 사고에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눈앞이 노래지면서 몇 차례나 멘붕이 왔었는데 내가 너무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줘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차를 맡겼을 정도로 고마웠다고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은영에게 물었다. 주말에 시간 나면 운전 연습 시켜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도 좋다고 했다. 주말에 약속한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 시간 맞춰 그녀 집 앞으로 갔더니 은영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차 쪽으로 뛰어와 올라탔다. 반바지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시선이 나도 모르게 자꾸 조수석 쪽으로 향해 그녀에게 물었다. 은영아, 이 호라비 아저씨 어쩌라고. 무슨 옷을 그렇게 야하게 차려입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녀는 왜요? 저 아저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아저씨 저 안 이뻐요? 그랬구나. 근데 너무 이뻐서 아저씨 눈에 은영이가 자꾸 여자로 보여서 문제지 그랬더니 은영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는 시외로 나가 운전 연습을 하고 나서 분위기 좋은데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은영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오른팔에 자기 팔을 깊숙하게 껴오는데 기분이 참 묘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이젠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팔짱도 끼는 사이가 되었다. 누가 보면 아빠와 딸 같은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좋았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도 아침에 일찍 만나서인지 오후 4시밖에 안 됐다. 은영이는 좀 쉬고 싶다며 자꾸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한다. 아저씨 집에 가보면 안 돼.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영이는 에이 아저씨 이게 뭐야.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창문을 다 열어 제치더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은영이는 청소가 끝나자 냉장고 청소도 하고 밀린 빨래는 세탁기를 돌렸다. 심지어는 내 침실로 들어가 빨래감을 찾아 들고 와서는 세탁기에 넣는다. 은영은 1시간 동안을 집안 곳곳을 치우더니 땀이 많이 났는지 마치 제 집처럼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영에게 나 12살 연상의 돌싱남인데 남자로서 어떠냐고 했더니 자기 이상형이 아빠 같은 푸근한 스타일의 남자가 좋다고 하면서 그녀가 먼저 나랑 연애하고 싶다고 했다. 그날 이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시켜주었고 그녀의 엄마가 격주로 야간을 나갈 때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혼자 힘으로 딸을 여지껏 예쁘게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사들고 찾아갔죠. 그런데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젊어 보이시고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쯤으로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두 모녀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났습니다. 은영이와 장모님을 앞으로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럴수록 장모님께 점점 이상한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장모가 24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사위인 저하곤 12살 차이 나는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 같이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처럼 젊어 보이시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핵동한 이미지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 같겠지만 한 번은 장모와 아내 셋이서 영덕에 대게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수산물 시장에서 대게 파시던 아주머니가 장모가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 하실까봐 네, 제 마누란데 둘이 잘 어울리죠. 라고 했을 정도로 장모님이 나이에 비해 꽤 어려 보이십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 안 해도 저희 장모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상상이 가시죠.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장모님을 모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5층 여성 의류 매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타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장모와 난 구석 맨 안쪽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붐비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게 되었는데 장모와 어쩔 수 없이 앞뒤로 밀착해 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장모가 자꾸 여자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엔 하청업체 대표들과 2차로 나이트클럽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장모를 만나게 되어 함께 놀게 된 거죠. 어머, 박서방 여긴 웬일인가? 아, 네, 장모님. 박서방은 이런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저는 거래처 사장들 따라 업무차 왔죠. 제 일이 영업 쪽으로 중요하다 보니 종종 오는데 은영이도 여기 온 거 알고 있어요. 순진한 줄로만 알았던 우리 장모님을 이런 데서 다 보내요. 하하하. 자네가 이런 데까지 출입하며 힘들게 돈 버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내 어깨를 툭툭 친다. 그럼 장모님 남자들과 더 부킹하셔야겠네요? 부킹은 무슨 부킹이야? 이제 놀 만큼 놀았어. 이제 사람들 춤추는 거 구경 좀 하다 집에 갈 거야. 그럼 오늘만 제가 장모님 파트너 해드릴까요? 박서방이? 장모님은 싫다는 소린 안 하고 눈을 살짝 흘기면 나를 계속 쳐다본다. 그날 장모와 나 사이엔 비밀이 하나 생겨났다. 우리 세 식구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